반갑습니다. 주역 캐슬의 제자 산천인 김동수입니다. 지난 산천인 주역 뉴스에서는 주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을 주역으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4.13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정치인들이 한창 바쁘죠. 새누리당, 그 다음에 더민주당, 그리고 국민의당, 김무성 대표, 그 다음에 문재인 대표, 그 다음에 안철수 대표, 참 다들 바쁘죠.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이 주역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속 시원하게 산천인이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칠판을 보시죠. 먼저 주역에서는 양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음효가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만 딱 말씀드리면 양효란 것은 자기의 뜻을 강하게 발언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의지가 확고하고 열심히 무언가를 실천하고 있으면 그게 바로 양효가 됩니다. 이걸 양효라고 하고, 양효는 일단 자기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뜻이 확고하고, 그 다음에 아주 활동적입니다. 활동적입니다. 그리고 음효는 자기의 뜻이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상태로 보면 조금 이제 휴식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뭐 잠을 자든가 해서 에너지를 충전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정치인이 활발하게 이제 정치를 하는 상황이면 이제 양효에 해당하고요. 활발하게 정치를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그만두고 저 산에 들어가서 뭐 좀 쉬고 있다 하든가 이제 그런 상태가 되면 이제 음효가 되겠습니다. 음효는 뜻이 그러니까 조금 약간 불분명하고 그 다음에 휴식 이제 쉬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됩니다. 휴식을 하면서 이제 충전하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주역에서 이제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것이 이제 이렇게 양효와 이렇게 음효고요. 이제 이 양효와 음효에서 이제 요걸 이제 좀 더 세분화 시키면 여기서 이제 사상이 나옵니다. 사상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사상의학이라 해서 소양인, 소민, 태음인, 태양인 이런 식으로 이제 요 사상을 의학에다가 이제 적용을 시키면 사상의학이 되고요. 이제 주역에서는 이제 사상의학하고는 약간 조금 이제 다른 이제 그런 게 있죠. 사상이라서 이제 이렇게 양효와 음효가 이제 사상으로 이렇게 더 세분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기호로 나타내면 어떤 식으로 나타낼 수 있냐면 제일 먼저 양효를 한번 기준으로 해서 한번 봅시다. 양효에서 맨 아래가 양효이고 그리고 위가 음효이면 이제 우리가 이걸 부를 때 이제 위에가 이제 음이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소음이라고 합니다. 소음. 그 다음에 아래가 양효고 위가 또 이제 양효면 이제 이걸 이제 사상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 요거는 이제 태양이 되겠습니다. 태양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요 아래 효가 이제 음효가 되고 위에 효가 양효가 되면 이제 이거는 이제 소양이 되겠습니다. 소양. 그리고 아래 효도 음효고 위에 효도 음효면 이제 이거는 이제 소음이 되겠습니다. 소음이 아니고 태음이 되겠습니다. 태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이걸 사계절에다가 이제 비유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소음의 경우에 있어서는 요 아래가 양효죠, 그죠? 양효는 이제 뭐 새싹이 이제 돋아나는 것처럼 이제 양의 뜻이 이제 활동적이라고 했잖아요. 아래가 이제 막 이제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활동적이고, 근데 위에는 음효죠. 음효는 휴식이고, 이제 아직 활동하지 않고 쉬고 있는 그런 상태죠. 이런 상태를 이제 계절을 보면 봄이겠어요, 여름이겠어요, 가을이겠어요, 겨울이겠어요. 다 아시다시피 봄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서 막 새싹이 막 이렇게 이제 돋아나고 그렇지만 아직 약간 춥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음은 이제 봄에 해당합니다. 봄. 그 다음에 이제 태양을 이제 설명드리면 태양은 요 아래도 보면 이제 양이죠. 그러니까 아래도 이제 새싹이 막 또 돋아났고 그 다음에 또 겉으로 봐도 또 이제 양이죠. 활동적이죠.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그러니까 봄에 새싹이 돋아나서 여름이 되면 활짝 피잖아요, 그죠? 활짝 그 나무 모든 잎들이 나무에도 보면 잎들이 이제 무성해지고 녹음이 막 짙어지고 그 다음에 그런 아주 활동적이 되는 계절이니까 이제 요거 태양은 이제 여름에 해당합니다. 여름. 그리고 이제 여름에서 근데 이제 여름에서 이제 역으로 이제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여름에서 가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을이 되면 겉은 멀쩡한데 이제 속으로 이제 그 성장을 이제 멈추고 이제 가을 되면 이제 꽃이 피죠. 꽃이 핀다고 해야 되나? 이제 겉은 이제 아주 활동적이지만은 이제 속으로는 이제 점점 이제 차가워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속으로는 이제 열매를 맺으면서 이제 다가올 이제 겨울을 이렇게 준비하게 됩니다. 겉은 활동적이지만은 속은 아주 휴식하는 그런 단계. 그러니까 그다음에 다가올 이제 겨울을 대비해서 열매를 저장하는 그런 단계. 그래서 소양은 가을에 해당하게 됐습니다. 이제 태음은 이제 봄, 여름, 가을 이제 세 개 다 나왔으니까 이거는 이제 겨울이 되겠죠. 이제 겨울은 아시다시피 이제 겉으로도 이제 활동적이지 않죠. 겉으로도 이렇게 다 이제 옷을 이렇게 이제 단추도 꼭 잠그고 그다음에 속으로도 이렇게 뭐든지 꼭 감추려고 하죠, 그죠? 겨울에는 이제 뭐든지 다 감추려고 하죠. 그러니까 씨앗으로 보통 감추거든요. 예. 요걸 이제 좀 더 이제 쉽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소음은 봄에 이제 새싹이 돋죠, 그죠? 씨앗에서 새싹이 돋고 여름이 되면 그 새싹이 자라서 아주 무럭무럭 자라죠, 그죠? 잎이 활짝 피고 그 다음에 꽃도 활짝 피고 그 다음에 가을이 되면 이제 성장하는 것은 멈추지만은 이제 그 꽃에서 이제 결실을 그러니까 그 꽃이 피면서 그냥 이제 추수를 할 수가 있죠. 열매를 맺죠, 그죠? 열매를 맺는 그 단계고 이제 가을이 되면 그 열매가 이제 씨앗으로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요걸 이제 한문으로는 그러니까 봄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제 한문으로 내자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이제 보통 봄을 원이라 하고 이제 어떤 원, 봄을 원보다 그걸 뭐라 해야 제 봄에 이제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이제 꽃이 피고 그 다음에 가을에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겨울에 감추고 이걸 그걸 감출장이죠, 그죠? 겨울에는 감추니까 감출장이고 여름에 가을에는 열매를 맺으니까 수수를 하죠, 그죠? 수수할 거둘 숫자 거두고 그 다음에 여름이 되면 이제 활짝 이제 성장하죠, 그죠? 그래서 성장을 하니까 장. 그 다음에 봄 되면 이제 새싹이 이제 생겨나죠, 그죠? 이것이 이제 생장, 수장, 예,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날생, 그 다음에 성장하고, 그 다음에 수는 거둘 숫자, 장은 감출장자, 생장, 수장.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제 그 사상이 이제 담고 있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예. 생장, 수장. 사람의 인생도 생장, 수장으로 볼 수도 있겠죠. 봄에 이제 청춘, 봄의 청춘, 태어난 이제 사람이 이제 태어나서 이제 자라죠, 봄에. 그 다음에 여름 되면 이제 장성을 해가지고 아주 이제 꽃처럼 활짝 피어나죠. 이제 꽃처럼 활짝 피어나서 뭐 결혼도 하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가을이 되면 이제 그 어떤 그 사회에서 뭐 기업이나 또는 정부에서 뭐 이제 어느 자기의 직책을 가지고서 어떤 자기의 이름을 이제 이렇게 알릴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해서 어떤 사업의 어떤 결실을 맺기도 하죠. 그래서 수가 되고, 그다음에 장은 이제 은퇴를 해가지고서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이름을 남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순신 하면 그 왜군으로부터 우리나라를 구한 구국의 영웅 이순신 이런 것처럼 이제 이름을 남기는 이제 감출장, 예, 생장수장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점점 길어지는데 이거 길어지면 안 되는데 그래도 제가 설명을 계속 할게요. 그러니까 엄효와 양효가 있는데 엄효와 양효를 좀 더 이제 세분화해서 보면 이제 사상으로 볼 수 있는데 사상은 소음, 태양, 소양, 태음으로 이렇게 나눠지고요. 소음은 봄에 해당하고 이제 태어나는 생에 해당하는 거고, 태양은 여름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성장하는 이제 장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양은 가을이고 그 다음에 거두는 것이고, 그 다음에 태음은 겨울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감추는 것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상은 이제 생장, 수장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상에서 이제 사상을 좀 더 이제 세분화하면 노는 것이 이제 8개가 되겠습니다. 8개. 뭔지는 그것까지 설명하려면 엄청 이거 강의를 뭐 한 8개를 설명을 하면 최소한 한 일주일 정도 제가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나중에 이제 8개를 이제 특별히 이제 이제 새로 코너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사상에 대해서도 이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코너를 이제 제가 차후에 만들 생각입니다. 8개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이제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제 맛배기만 보여드리면 팔개는 이제 여러분들 태극기 아시죠? 태극기에 보시면 건공감리가 나오죠. 건공감리가 이제 보면 그게 팔개입니다. 팔개에서 이제 네 가지에 해당하죠. 건공감리. 건은 하늘이고 고는 땅이고 감은 물이고 리는 불을 상징하죠. 여기에 이제 또 이제 나머지를 이제 더 추가를 하게 되면 이제 연못이 들어가고요. 연못택. 그 다음에 진동할 진이 이제 또 들어가고 우레를 상징하는 진. 그 다음에 산. 그 멈춰있는 그 산을 의미하는 관. 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못택 근곤감리에서 하나씩 제가 또 적어 볼게요. 건의 근곤감리에서 제일 먼저 태계 연못택 태계가 있을 것이고, 그 태계를 거꾸로 뒤집으면 바람풍에 해당하는 송계가 있거든요. 바람풍에 해당하는 송계, 태손. 그 다음에 바람풍에 해당하는 그것의 음양효를 다 바꿔버리면 해당하는 것이 이제 진계, 태손, 진, 우레를 의미하는 진동하는, 번개가 뻥 치면 막 흔들리잖아요, 그죠? 그게 의미하는 이제 진. 그 다음에 산을 의미하는 간. 이렇게 해서 팔개는 이제 건공감리, 태손, 진간 이렇게 이제 8개 이제 개가 있습니다. 8개가 개가 있고, 그다음에 이 8개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바로 이제 주역 64개가 나옵니다. 주역 64개. 더 세분화하면 주역 64개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주역을 말 그대로 주역의 달인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이제 그 핵심을 알아볼 수 있는 거는 요 주역 64개를 잘 알고 있느냐가 아니고, 의외로 이 양효와 음효에 대해서 바로, 그러니까 올바른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이제 감을 가지고 있는지, 양효가 뭔지 음효가 뭔지, 이런 이제 기본기 있지 않습니까? 요 기본기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 사람이 바로 주역의 달인입니다. 이 주역 64개를 뭐 이제 해석을 잘하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주역을 잘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외로 양효와 음효를 더 잘 알고, 게다가 요 사상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이제 주관, 그 다음에 어떤 체계를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주역에 통달한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주역을 이제 지금 연구한 지 제가 20대에 이제 주역을 이제 처음 접했고요. 지금은 이제 거의 50대가 다 돼가니까 한 30년을 이제 주역을 했는데, 결국에 있어서 이제 주역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양효, 음효를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상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사상. 요 주역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있어서는 해석하는 거는 요 사상의 체계에서, 사상의 체계와 주역이 나중에 좀 비슷하거든요. 이렇게 사상과 요 주역, 이 체계가 비슷한데, 요 사상을 통해서 나중에 이 주역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상에서 보면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는데,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생장, 수장이 나오고, 요 사상의 개념을 가지고서 주역의 요 64가지의 괴를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모른다는 거는, 사상을 모른다는 거는 결국은 주역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욕을 엄청나게 잘 알고 있다는 거는, 사상을 엄청나게 잘 알고 있다는 거는 그 사람은 이제 주역에 대해서, 주역이 달인, 주역을 통달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역도 보면 이제 수학하고 좀 비슷합니다. 수학도 보면 기초가 튼튼하면, 수학은 암기 과목이 아니잖아요. 수학은 이제 어떤 기초가 튼튼하면 그러니까 응용을 잘 할 수 있어가지고 엄청 잘하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주역도 이제 이 64개보다는 요 기본적인 양요, 음요, 사상, 요거에 대해서 어떤 이제 기본기가 딱 깨져 있어야만이 이제 엄청 잘할 수 있습니다. 수학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아무리 수학 공부해도 실력 안 늘죠. 마찬가지로 주역도 마찬가지로 요 음요, 양요, 8개, 사상 8개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이제 기초가 단단하게 이제 되어 있어야만이 이제 주역의 이제 실력이 일취월장할 수가 있습니다. 네.